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모처럼 편안한 휴식 취하고 계실 텐데요. 백제 문화의 보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아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든 무령왕이 1500년 만에 동상으로 부활했습니다. 무령왕릉 발굴 유물 5천여 점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백제 웅진시대의 초석을 다진 25대 무령왕의 동상이 공주의 관문 공산성 교차로에 우뚝 섰습니다. 좌대 포함 9.5m 높이의 동상은 1500년 전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갱위 강국선언 국서를 중국에 보내는 무령왕의 위엄 있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360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9월엔 한성과 고구려가 있던 북쪽을 보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공주 시가지를, 5월부터 8월까지는 교류가 활발했던 중국 쪽을 바라봅니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을 맞아 공주의 상징 인물인 무령왕의 부활과 시민 화합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무령왕은 우리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백제가 190여 년간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 중흥 군주입니다. 무령왕 동상을 보면서 백제 역사의 빛난 역사도 되새기고 지금까지 복제품을 전시해오다 실물로 첫 선을 보이는 무령왕의 베개와 발받침, 무령왕릉의 존재를 알린 연꽃무늬 지석과 묘비석, 국내 출토 금 귀걸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달걀 1개 무게의 금귀걸이, 백제 문화의 보고인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국보 17점을 비롯해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5,200여 점의 유물 전체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백제 무령왕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연휴 맞아서 그 주변에 있는 왕릉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일부 주요 유물은 26일까지 공개된 뒤 다시 복제품으로 대체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이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아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역과 터미널에는 발 디딜 틈이 없던 예전 명절처럼 붐비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늘고 이번 연휴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만큼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전통시장도 차례상에 올릴 제수품과 가족들과 나눌 음식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모처럼 활기를 띨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명절인 만큼 상황 궁금한데요.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종일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역시 고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겠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귀성 방향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4시와 5시 사이에 최대 정체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대전 지역 지나기는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이 시각 서울에서 대전까지 요금소를 기준으로 1시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서는 정체가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논산 천안선의 경우에는 논산 방향으로 10여 킬로미터 구간 어렵습니다. 특히 남풍사와 차량터널 사이로 5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다가 정안 나들목을 시작으로도 5km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논산 분기점 부근에서도 꾸준히 지나는 차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 경부선 부산 쪽 충청권 통과가 많이 버거웠는데요. 이제는 빠른 속도로 좋아지면서 천안 휴게소 일대에서만 주춤하고요.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대소와 오창 일대에서 각각 5km씩 정체입니다. 안전대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베스와 블루길은 대표적인 생태 교란종이죠. 충남도가 이들 어종을 전국 최초로 어묵과 어포 등 식용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전에 입맛 테스트를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아서 곧 시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대 국내에 들어온 뒤 토종 물고기와 알을 먹어치우며 내수면을 점령한 베스와 블루길.
충남에서만 한 해 10억 원을 들여 두 어종을 잡아 수매하지만 마땅히 처리할 곳도 없어 거의 폐기합니다. 예산 예당호에서 잡은 뱃수와 블루길이 조리대에 올라 있습니다. 내장을 발라 고기를 얇게 점인 다음 보통 쥐포처럼 건조 과정을 거쳐 뱃스 어포를 만들었더니 식감이 남달랐습니다. 고기를 잡아먹는 그 어종이어가지고 육질이 굉장히 탄탄하고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이 높아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뱃수와 블루길은 어묵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살을 떼어내 잘게 갈고 다른 양념류 또 밀가루와 섞어 튀겨낸 다음 꼬치에 길쭉하게 매달았습니다. 어묵 재료는 그동안 동남아에서 대부분 가져왔는데 앞으로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됩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제 생선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블루길을 가지고 좀 만들어 보니까 진짜 살도 하얗고 쫄깃거리고. 충남도가 민물 포식자 뱃수와 블루길을 식품업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식용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성공해 곧 식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두 어종의 경우 특유의 비린내가 문제였는데 바닷물의 염분을 적절하게 활용해 냄새를 잡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충남도는 자체 물량과 타시도 수매분을 합해 900톤으로 식품을 만들고 200억 원 규모의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십 년간 굴직거리였던 교란 어종을 이용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기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두 어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뱃스는 큰입 우럭, 블루길은 파랑볼 우럭으로 명칭을 변경해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 유성구 택배 물류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10명으로 늘고 서구 탐방동 보습학원을 매개로도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충남 당진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누적 18명, 아산 가구 생산업체도 누적 26명이 감염됐습니다. 하루 사이 대전에서는 44명, 충남에서는 73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는 어진동 음식점 등 12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대전과 충남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하거나 초과했지만 세종은 5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멈춤 상태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까지 대전 지역 누적 상승률은 11.7%로 전년 동기 12.23%와 비슷했고 충남의 누적 상승률은 평균 9.48%로 지난해 2.67%에 비해 3.5배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이맘때까지 36.48%나 급등했던 세종은 올해 2.18% 상승에 그쳐 16분의 1 수준으로 가격 상승이 사실상 멈춘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 3월 2,900억 원을 첫 지원한 데 이어 두 차례 증액을 통해 지금까지 8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만기 1년 이내 0.25%의 금리를 적용해 지역 금융기관에 지원했고 지금까지 업체당 평균 1억 1천만 원씩 지역 내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모두 2만 1,000개 업체가 이용했습니다. 기계연구원이 백신이나 단백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원료인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리포솜을 균일하게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10,000개 이상의 미세한 통로를 가진 플라스틱 칩에 용액을 통과시키는 방식의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작고 균일한 리포솜을 만들 수 있어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전남대, 독일 쾰른대 공동연구팀이 불소 도핑된 분말형 그래핀을 전극으로 도입해 고출력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인 슈퍼 커패시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슈퍼커패시터는 다량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무궁화 동산 등 5곳이 제8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우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 서울식물원 무궁화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